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각 지수별로 좀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리밸런싱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빠진다라고 해서 지금 막 이제 조정이 시작되었다 뭐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찐 하락이라고 그러면 뭐 야간에 우리 시장의 선물 흐름이 뭐 0.5%만 빠지지는 않았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S&P 흐름이 이제 2차 목표를 도달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S&P 500의 4,500 짜리 이 자리가 깨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조금 더 판단하기 쉽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극악의 난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에코프로에 계속 쏠려 있던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은 좀 해소가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에코프로가 강한 모습이고,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막 진짜 모든 수급을 다 끌고 가 가지고 넘사벽의 어떤 수급 구조를 갖고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올라가도 숏 스퀴즈나 뭐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곡적으로 쏠렸던 어떤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없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수급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종목들이 막 오전 장 초반에는 막 상승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꺾여 가지고 밀려 내렸다가 또다시 뭐 11시 넘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중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의 위치에 비해서 우리 장의 난이도가 너무 높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노렸던 종목들은 컷이 나가더라도 저는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위치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개파락해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도 말 그대로 이 위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뭐 어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리밸런싱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수급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막 하락할까 봐 무서워 가지고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서 매수하지 않고 뭐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혼자 고가를 갱신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존슨앤존스의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 다우는 아시다시피 한 종목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지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4,500 라인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뭐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재밌는 거는 이때 이거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갭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오늘 밤에 개파락해 가지고 빠지게 되면 그건 쪼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이것 빠졌다라고 해서 올라온 폭을 생각해 보면 막 조정이 시작되었다 뭐 했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00 에서 600 라인 2차 목표 도달했다고 이야기 드렸죠. 4,500이 깨져 가지고 저항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흐름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뭐 이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30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가 이탈한 건 맞아요. 이탈한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찐 이탈이라고 그러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서 그때부터 꺾였다라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이 테슬라가 1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의 흐름에서 이것밖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조정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저게 진짜 찐 하락이라 그러면 얘도 최소한
1%에서 1.5% 이상은 빠졌겠죠.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코스피는 좀 꺾여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이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수의 매수의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떻게 122평. 근데 122평이 이제는 이 마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아랫마디를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2495 아래에서 형성이 됐을 때, 그 매수 자리 형성이 됐을 때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른바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지수에 이런 자리가 와야지 좀 매수하기 좋은 그 패턴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자리를 치고 올라오고 있죠. 제가 저희 카페에도 좀 올려드렸는데 947 라인, 일단 저 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 라인에서 특이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라인에 오게 되면 한번 인버스를 도전해 볼 만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게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리는 종목에 있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컷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좀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흐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